안녕하십니까. NC소프트 시설 인프라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천용입니다. 오늘은 ESG 기준에 부합하는 직업 복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란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ESG를 실천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 체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복지시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해야 할지를 고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G 중 직업복지 혜택을 받는 임직원 관련 항목은 S인 사회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SG 사회 부분에서는 임직원,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임직원은 이 중 중요한 주체입니다. 주요 지침과 평가기관의 기준을 보면 개별 직업 복지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고용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 다양한 인종, 계층 간 기회평등과 양질의 직업 제공입니다. 질 좋은 직업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많이 참조하는 지침서와 평가기관의 자료에서 임직원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을 살펴보고 이와 부합된 직업복지 사례를 올해 발간된 NC소프트 ESG 플레이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크게 목표 설정, 운영 절차, 정보 공개, 성과 평가라는 네 가지 영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각 영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기관들을 같이 표시했습니다. ESG 경영 목표 부분에서는 UN SDG의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를 위해서는 GRI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시스템을 위해서는 ISO 26000, 사회적 책임 기준,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ISO 5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ESG 성과 평가 영역에서는 국제적으로는 MSCI가,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체계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목표 설정, 정보 공개, 성과 평가 체계를 통해 임직원과 직업복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UN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개별 항목 분야마다 현황과 당면 관계를 두고 이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세부 목표는 글로벌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 항목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17개 항목을 살펴보면 회사의 임직원 복지와 관련된 목표로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와 성평등 보장 등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는 동일한 17개 목표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중시하여야 할 세부 항목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KSDG의 세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은 6개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세부 목표를 통해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성차별 없는 일터, 안전한 일터 조성, 일 생활 균형 확보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10개의 세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직업교육 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 과제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직업 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라는 세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차별 없는 직업 선택, 안전한 환경, 일생활 균형 확보 부분이 임직원 직원 복지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2는 국내의 사회적 관심사를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UN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기업별 세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사정에 맞게 세부 목표를 정했듯이 각 기업도 기업별 사정에 맞게 세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임직원 직원 복지 부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수한 인재의 고용과 유지로 유엔이나 정부에서 사회적 관심사에 중점을 둔 것보다는 각 기업의 지속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I는 기업, NGO, 컨설턴트, 회계 관련 단체, 사업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만든 기준입니다. 1999년 초안을 만들었고 2000년 제1판을 공개했으며 2, 3년 주기로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GRI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0일부터 103은 공통 규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200부터 400은 경제, 환경, 사회 주제별 세부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직원 복지는 사회 부분인 400번대에서 언급됩니다. GRI는 기업에서 ESG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각 회사에서 발행하는 ESG 보고서를 보면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GRI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게 정리한 리스트를 첨부해 쉽게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도표는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각 기업이 핵심 토픽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400번대 사회 관련 항목에서는 고용관계, 고용의 질 및 고용에 있어서 평등 등에 대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항목을 보면 GRI 401 고용 부분은 신규 채용 및 이직 인원, 직원에 제공되는 혜택, 육아휴직, M&E와 구조조정 같은 조직의 큰 변화 시 사전 공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GRI 403 보건안전 부분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건강증진, 작업 관련 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GRI 404 교육 부분은 직원별 평균 교육시간, 역량 향상 및 전직, 퇴직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중 직원 복지와 가장 상관성이 있는 항목은 고용 부분 중 정규 직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세 요구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 건강관리,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자사주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MSCI는 각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해 매년 점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는 세 영역에서 10가지 주제 3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등급은 기업별로 AAA부터 CCC의 7개 등급으로 나뉜 전체 등급과 3가지 영역별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10가지 주제 부분의 35개 세부 항목을 보여줍니다. 사회 부분은 인적 자산, 생산물 책임, 이해관계자 대립, 사회적 기회라는 주제가 있고 인적 자산 밑에는 노동관리, 보건안전, 인적 자산 개발, 공급망 노동 항목이 있습니다. 이 주제별 항목은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 선정된 항목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산업군에 속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사회 부분에서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높은 가중치는 거버넌스와 사회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량과 크린 기술의 기회를 평가하지만 가중치는 매우 낮습니다. 앞서 GRI에서도 기업별 비즈니스와 사회적 영향력을 판단하여 중요 항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게임 업계가 속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산업군에서는 사회 부분의 인적 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 임직원 이직률, 해고 및 구조 조정, 성별 및 소수민족 비율, 직무별 맞춤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재 확보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과 성취 결과를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내 평가 기관인 한국지배구조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부분을 기업별 환경 민감도, 사업의 대상자,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MSCI처럼 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분의 4대 영역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영역의 세부 항목을 보면 고용 항목에서는 1.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 운영, 근로자 복지 혜택, 평균 근속 연수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항목에서는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정책, 산업재해, 그리고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합니다. 교육 및 훈련 항목에서는 임직원 교육 훈련 체계, 교육 훈련비, 창업 및 재취업 교육 등 퇴직자 지원 제도 등을 평가합니다. 앞에 살펴본 ESG 지침서와 평가 기관의 기준을 보면 좋은 일자리, 평생교육 및 퇴직 후 직업교육, 남녀, 인종, 계층에 따른 차별 없는 직업 기회 등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 회사는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라는 관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관심 부분과 직원 복지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ESG 보고서를 통해 어떻게 직원 복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 2018년부터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통해 ESG 중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자료 공개를 해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 국내 게임 업체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와 관련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8월에는 ESG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자료 및 실천 내용을 국내 게임사 최초로 NC소프트 ESG 프랩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ESG와 관련된 직원 복지 관련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I 보고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즈니스 영향과 사회적 감신도라는 두 측면을 통해 개별 회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중요 토픽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도표는 NC소프트가 선정한 주요 토픽으로 Y축의 비즈니스 영향을, X축의 사회적 관심도를 두고 중요 토픽을 두 가지 중요도를 고려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우상단 타원에 포함된 항목이 NC소프트가 본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 항목 중에 노동인권 근무환경, 인재 영입 및 성장 지원,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다양성 및 포용성 등 총 5개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임직원, 직원 복지와 관련됩니다. 이 중에서도 노동인권 근무환경과 인재영입 및 성장 지원은 직원 복지와 밀접히 연관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토픽을 ESG 보고 집신서인 GRI와 SASB와 비교한 표입니다. 이 중 GRI 사회 항목에서는 산업보건안전, 고용, 훈련 및 교육이 연관되어 있고 SASB 항목에서는 다양하고 숙련된 인력 고용과 관리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상세 내용에 대한 정보와 성과를 ESG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고용 부분에서는 GRI 401의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 및 이직자, 그리고 육아휴직 현황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수치로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회사별 비교가 용이합니다.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서 언급되는 항목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장애 및 상해보장, 육아휴직, 퇴직연금, 주식 소유 등입니다. 국내에서는 위 항목 대부분이 4대 4해 보험 등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에 기업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의 직원복지로 제공되는 부분이 기업별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가적 직원복지 부분의 성과는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한면은 직원복지시설로 NC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직원식당은 직원의 연령대를 고려한 6가지의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NC가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시설로 지속적으로 보육 인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한 알파리움의 두 번째 어린이집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 건설 예정인 글로벌 RDI 센터에서도 가능한 최대 규모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도서, 잡지 및 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층에 있는 정원과 확대인 외부 전경으로 직원들이 개인 자리에서 벗어나 휴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기타 복리 후생으로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지원 보험과 취미, 건강, 문화생활, 자기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등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사내 결혼식,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GRI 403은 산업보건과 안전으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표와 근로자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NC는 안전한 근무 환경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은 최근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우 중요한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올해부터 이 체계에 따라 안전보건 활동을 관련 부서 및 도급사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점검사항과 조치사항은 노사 대표로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NC 직원 업무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낮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도급사의 업무도 포함하여 사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합동 점검에서 나온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 근무 환경에서는 의료진과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는 메디컬 센터를 통해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스파는 직원들이 출퇴근 전후와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NC 상담실을 통해 직장, 가정생활과 관련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과 개인 차원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에 임차하고 있던 사무실들을 통합 이전하면서 피트니스, NC 상담실, 테이크아웃 코너 등을
임차 건물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임차 건물에 근무하여도 동일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복지시설로는 자전거 미케닉샵과 여성 휴게실 등을 두어 건강 증진 지원과 여성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GRI 404 훈련과 교육 부분에서는 1인당 평균 교육시간, 직원 역량 향상 및 지속적인 고용 가능성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NC는 직원 훈련 및 교육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NC 유니버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는 직무 전문성 강화 및 리더십 개발, 조직, 직종 단위 맞춤형 교육, 전사 데이터 역량 교육,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 및 리더십 개발은 NC의 주요 직종 영역별로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0년에는 164개 가정 208차수를 개설하여 5천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20년과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은 시행하지 못했지만 사내에 NC 유니버시티를 위한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세미나홀과 8개 교육실을 통해 동시에 300명 이상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공간을 한 개층에 할애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NC는 지속적으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글로벌 RDI 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서도 현재 R&D 센터가 갖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나온 운영상의 요구와 직원 세대 구성이 밀레니얼 세대 중심에서 Z세대로 변하는 시점을 반영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보고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보다는 현재의 복지시설을 다름의 시선을 보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의 설치 이유는 직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에 만족하여 업무에 집중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ESG 사회 부분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